새벽 2시 15분 방 안에는 오직 모니터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타닥타닥 들려야 할 키보드 소리는 멈춘 지 오래입니다. 분명히 오늘 밤에는 이 기획서 초안을 무조건 끝낸다라고 비장하게 다짐하며 커피까지 진하게 타왔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의 손가락은 어느새 의미 없는 쇼핑몰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있거나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해준 예능 클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죠. 아, 진짜 미치겠네. 나 왜 이러지? 라는 자책감이 가슴 한구석을 찌르지만 이상하게도 그 불쾌한 기분을 털어내기 위해 다시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당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머리로는 지금 당장 일을 해야 해라고 비명을 지르는데 몸과 뇌는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인 것처럼 딴짓의 늪으로 계속 빨려 들어가는 이 기이한 현상,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요? 단순히 당신의 의지력이 남들보다 약해서 혹은 성격이 게을러서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당신의 뇌가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주의력 약탈 시스템에 패배하고 있다는 생물학적 신호거든요. 오늘은 왜 어떤 사람은 같은 24시간을 쓰면서도 10배 이상의 압도적 성과를 내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잃어버린 몰입의 능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심리학과 뇌과학의 관점에서 끝까지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인정해야 할 불편한 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우리 뇌는 원래 집중하기 싫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조상들은 생존을 위해 주변 환경을 계속 감시해야 했거든요. 사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먹을 것이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뇌는 새로운 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 주변에는 사자 대신 스마트폰이 있다는 거죠. 알림 하나가 뜰 때마다 뇌는 이게 중요할 수도 있어 라고 착각하고 즉시 반응하는데 그 순간 방금까지 하던 일에 대한 집중은 완전히 깨져버리거든요. 미시간 대학의 소피 르루아 교수는 이 현상을 주의 잔여물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한번 주의가 흐트러지면 원래 하던 일로 돌아와도 뇌는 여전히 방금 전 자극에 붙잡혀 있어서 제대로 된 집중이 불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분 동안 카톡 확인했다고 해서 진짜 2분만 손해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로 최소 15분에서 30분 동안 뇌는 여전히 방금 본 메시지 내용을 곱씹고 있거든요. 더 심각한 건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멀티태스킹이 실제로는 뇌를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탠퍼드 대학의 클리포드 나스 교수 연구팀이 멀티태스킹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관찰한 결과 이들은 중요한 정보와 쓸모없는 정보를 구분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졌고 심지어 한 가지 일만 할 때도 집중력이 낮았어요. 뇌가 이미 산만함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는 멀티태스킹을 잘해라고 생각하는 분들, 죄송하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멀티태스킹은 효율이 아니라 뇌를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거든요. 여기서 한 방 찍고 갈게요. 우리가 자꾸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건 실제로 집중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집중할 수 없는 뇌 상태를 계속 유지한 채로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다리에 쇠사슬을 묶어놓고 나는 왜 빨리 못 달리지? 라고 자책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같은 24시간을 써도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비밀은 바로 뇌의 미엘린이라는 물질에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어떤 기술을 반복 학습할 때 해당 신경회로 주변에 미엘린이라는 지방 조직이 쌓인다고 해요. 미엘린은 신경 신호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만드는 절연체 역할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뇌회로를 고속도로로 만드는 물질이죠. 그런데 이 미엘린은 아무 때나 생기는 게 아니라 오직 깊고 집중된 상태에서만 형성됩니다. 유튜브 보면서 공부하거나 음악 들으면서 일하면 뇌는 여러 회로를 동시에 활성화하느라 정작 중요한 회로에는 미엘린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실력이 늘지 않는 이유는 노력 부족이 아니라 집중 부족이었던 겁니다. 10시간 산만하게 공부한 것보다 2시간 완전히 몰입한 게 뇌구조 변화에는 훨씬 더 강력하게 작용하거든요.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심리학적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몰입 상태예요. 칙센트미하이라는 심리학자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 사람들이 가장 행복을 느끼는 순간은 쉬고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일에 완전히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이 몰입 상태에서는 시간 감각이 사라지고 자의식도 흐려지고 오직 지금 하는 일에만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이 상태에 도달하기도 전에 스스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딱 심심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3분에서 10분 구간을 못 견디고 뇌에게 또 다른 자극을 던져주거든요. 조금만 솔직해져 봅시다. 공부하려고 책 펴고 일하려고 문서 열 때 진짜 힘든 건 그 자체가 아니라 시작하고 나서 5분 동안 올라오는 심리적 불편함이잖아요.
그 불편함은 사실 위험 신호가 아니라 뇌가 새로운 모드로 전환되는 과정일 뿐인데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하고 도망치는 거죠. 그래서 깊은 집중력의 핵심은 어떻게 더 열심히 할까가 아니라 이 지겨운 5분을 어떻게 버틸까에 훨씬 가깝습니다. 뇌는 자주 쓰는 길을 넓히는 성향이 있어서 매일 틈만 나면 짧은 영상이나 알림을 확인하면 심심하면 바꿔라, 지겨우면 바꿔라라는 길이 점점 두꺼워져요. 그러면 이래서도 똑같은 패턴이 자동 재생되는 거죠. 보고서 쓰다가 막히면 바로 다른 탭 열고 이메일 확인하고 또 뉴스 보고 그러다 다시 문서로 돌아오면 아까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이걸 내 능력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찍어 누를 문장 드릴게요.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은 사실 난 이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됐어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성격으로 못 바뀌엔 뇌는 생각보다 훨씬 유연하거든요. 신경과 소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뇌는 80세가 넘어도 새로운 회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려면 반복과 집중이 필요한 거고요. 이쯤에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까요? 나는 요즘 내 뇌를 내가 선택한 곳에 쓰고 있나? 아니면 누가 정해주는 대로 반응만 하고 있나? 이 질문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무언가 바뀔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심리학 채널다운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자기계발 콘텐츠는 더 열심히 해라, 더 오래 해라, 더 강하게 버텨라 쪽으로 밀어붙이죠. 하지만 심리학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왜 나는 10분 이상 한 가지에 머무는 걸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10분 사이에 내 안에서 무슨 감정이 올라오기 때문일까?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시스템을 도입해도 결국 무너져요. 실제로 깊은 집중을 방해하는 1순위 감정은 불안입니다. 집중을 시작하려고 하는 순간 머릿속에서 이런 목소리들이 올라오죠. 이거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실패하면 어떡하지? 완벽하게 못하면 어떡해? 어차피 나 같은 애가 이런 생각들은 겉으로 보면 게으름처럼 느껴지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처받기 싫어서 미루는 방어 기제에 훨씬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두려운 건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드러날지도 모르는 내 한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는 아주 영리한 회피 전략을 씁니다. 바로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를 버티는 동안 짧은 영상과 알림으로 자신을 마취시키는 거예요. 마치 시험 전날 방 청소하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은 조언을 잔뜩 늘어놓지 않을 겁니다. 이게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독이 되거든요. 해야 할 게 너무 많다고 느끼는 순간 뇌는 그냥 포기해버리니까요. 대신 딱 2가지만 깊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는 집중을 위한 작은 성역 만들기, 다른 하나는 의도적인 심심함 훈련입니다. 이 2가지만 진짜로 해보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마치 잠을 진짜 깊게 자본 날은 다음날 에너지가 뭔지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요. 뇌도 한번 깊게 써보면 얕은 자극으로는 만족을 못하게 됩니다. 먼저 집중 성역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건 거창한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 중 딱 40분에서 90분 정도를 골라서 이 시간만큼은 뇌를 한 방향으로만 쓰겠다라고 정해두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 질이에요. 이 시간에는 휴대폰을 다른 방에 두거나 최소한 시야에서 완전히 치워두고 알림을 모두 끄고 한 가지 일만 올려두는 겁니다. 그게 뭐든 상관없어요. 공부든 글쓰기든 그림이든 업무든 자격증 준비든 진짜로 하고 싶었지만 계속 미루고 있던 거 하나를 올려두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시작할 때 짧은 의식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예를 들면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창문을 한번 열었다 닫고 책상 위를 한번 쓸어내리고 지금부터 40분은 이거만 한다라고 속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뇌는 의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반복되는 신호와 행동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모드로 들어가야 하는지 빨리 학습하거든요. 처음 며칠은 어색할 거예요. 분명 5분도 안 지났는데 몸이 벌써 휴대폰을 찾으려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고 싶고 창밖을 쳐다보고 싶고 갑자기 별것도 아닌 할 일이 떠오를 겁니다. 아, 맞다. 저것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하기 전에 매일 하나만 이런 생각이 미친 듯이 솟구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보통 나 진짜 집중력 없다라고 해석하지만 심리학적으로는 이게 바로 새 시스템에 대한 저항입니다. 몸이 나쁜 습관을 당연하게 여기듯 마음도 익숙한 패턴을 깨려고 하면 필사적으로 붙잡거든요. 여기서 필요한 건 근성이 아니라 관찰입니다. 지금 내 뇌가 딴 얘기 꺼내면서 나를 옛날 패턴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구나를 알아차리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좋아, 그 생각도 중요한데 이 40분 끝나고 처리해 줄게. 그리고 진짜로 끝나고 메모해 두거나 처리해요.
뇌는 약속을 기억합니다. 몇 번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 이 시간에는 딴 생각해도 바로 안 따라가네. 근데 끝나고는 꼭 처리해주네라는 걸 배우고 점점 중간 방해를 줄여요. 이게 바로 집중 근육을 키우는 방식입니다. 억누르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재약속하고 지키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신뢰를 쌓는 거죠. 두 번째 전략, 의도적인 심심함 연습은 듣기만 해도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현대인에게 심심함은 거의 공포에 가깝거든요. 잠시라도 공백이 생기면 우리는 자동으로 무언가를 켭니다. 엘리베이터 기다리면서 휴대폰, 지하철 타면 음악이나 영상, 화장실에서도 쇼츠, 밥 먹으면서도 뭔가 틀어놓죠. 이렇게 하루를 살고 나면 뇌 입장에서는 잠깐도 멍할 수 없는 세상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책상 앞에 앉았을 때도 이 패턴이 그대로 반복돼요. 자극이 조금만 줄어들면 불안이 올라오고 그 불안을 참지 못해 다시 자극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깊이 있는 일을 하기 전에 반드시 심심함에 대한 내성을 먼저 길러야 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일부러 작은 공백들을 비워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30초 동안 휴대폰을 꺼내지 않기,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만이라도 아무것도 안 틀고 앉아있기, 줄 서 있을 때 그냥 주변 사람들 소리와 내 호흡만 느껴보기예요. 이때 올라오는 첫 감정은 거의 항상 비슷해요. 심심하다.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간 아까운 거 아닌가? 이 감정을 그냥 있는 그대로 지켜봅니다. 없애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내가 평소에 못 견디던 구간이구나라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예요. 심리치료에서도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감정을 고치기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거든요. 이 작은 심심함 훈련을 꾸준히 하면 신기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머릿속에 그동안 밀려있던 생각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해요. 해결되지 않은 고민, 미뤄둔 결심, 관계에서 느꼈던 찝찝함, 이런 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면서 내가 이걸 안 보려고 그동안 그렇게 시끄럽게 살았구나를 눈치채게 됩니다. 사실 디지털 자극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를 망치기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본 모습을 볼 기회를 빼앗기 때문이기도 해요. 휴대폰을 내려놓으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안의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사람만이 자기 삶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계속 알고리즘이 짜준 삶을 살게 되고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소셜미디어 얘기를 조금만 해볼게요. 이건 단순히 시간 낭비 문제가 아닙니다. 인스타그램, 틱톡, 쇼츠 같은 플랫폼은 인간의 도파민 시스템을 직접 겨냥해서 설계돼 있어요. 무작위 보상이라는 심리 기제를 활용하는데 이건 도박 중독에서 가장 강하게 작동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다음 영상이 재미있을지 지루할지 예측할 수 없게 만들면 뇌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를 반복하게 되죠. 이렇게 자주 예측할 수 없는 타이밍에 쾌감이 오면 뇌는 점점 짧고 강한 자극에 길들여지고 길고 조용한 집중을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집중력을 깎아먹는 동시에 마음의 기준점까지 바꿔버려요. 그래서 깊은 일을 진짜로 경험해보고 싶은 분들께 심리학적으로도 가장 효과적인 실험 하나를 제안하고 싶어요. 바로 30일 디지털 다이어트입니다. 거창하게 계정 삭제까지는 필요 없어요. 단 30일 동안 자주 들어가는 소셜 앱들을 모두 로그아웃 해두고 첫 화면에서 아이콘을 치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굳이 선언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혼자 시작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 대신 이 30일 동안 내 기분, 집중력, 인간관계, 생각의 깊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작은 노트에 관찰해 보세요. 처음 며칠은 허전하고 손이 허공을 더듬는 느낌이 들 거예요. 하지만 2주를 넘기면 굳이 안 들어가도 괜찮네 라는 순간이 옵니다. 그 순간이 지나면 뇌가 다른 갈증을 느끼기 시작해요. 뭔가를 진짜로 해보고 싶다라는 갈증이요. 30일이 끝나면 스스로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보세요. 지난 30일이 소셜미디어 없어서 정말 불편했나? 그리고 내가 소셜미디어를 안 쓴다고 누가 신경이나 썼나? 대부분의 경우 두 질문 모두 답은 아니오일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계속 안 쓰면 돼요. 만약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때 아주 제한적으로만 다시 들여오는 거죠. 예를 들어 매주 일요일 오후 30분만 인스타그램 확인처럼요. 중요한 건 내가 도구를 쓰는 건지 도구가 나를 쓰는 건지 구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요?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그건 하루를 어떻게 끝내느냐가 내일의 집중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시작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뇌 입장에서는 마무리가 훨씬 중요해요. 오늘 해야 할 일을 대충 열어둔 채로 잠들면
뇌는 밤새 그걸 계속 붙잡고 씨름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미완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끝내지 못한 일은 끝난 일보다 훨씬 오래 머릿속에 남거든요. 그래서 밤에 누워서도 그거 내일 어떻게 하지 같은 생각이 떠나질 않죠. 이 상태가 반복되면 다음날 아침에도 이미 피로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천하고 싶은 작은 의식이 하루 종료 의식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전에 1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한 일을 간단히 적어보고 내일 꼭 해야 할 일 3가지만 골라서 적어두고 책상 위를 한번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의 일은 여기까지. 실제로 소리내서요. 이 말을 자꾸 반복하면 뇌는 지금부터는 일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러면 휴식이 진짜 휴식이 되고 다음날 다시 깊이 들어갈 힘이 생겨요. 집중력은 결국 잘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생기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찍어 누를 문장. 깊은 집중은 재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환경을 바꾸면 뇌가 바뀌고 뇌가 바뀌면 인생이 바뀌어요. 지금 집중 못하는 건 여러분이 게으르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집중할 수 없는 환경에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책은 이제 그만하고 환경부터 손봐야 해요. 스마트폰 알림 끄고 작업 시간 정해두고 소셜미디어 로그아웃하고 종료의식 만들고 이 4가지만 해도 2주 안에 뇌가 달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이제 마무리로 우리 각자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질문 하나만 남겨두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에서 진짜 깊이 파고들어보고 싶은 게 하나라도 있는가? 그리고 그걸 위해 오늘 단 40분이라도 내 뇌를 빌려줄 의향이 있는가? 이 2 질문에 그래, 한 번은 해볼 수 있겠다라는 느낌이 든다면 이미 첫걸음은 뗀 거예요. 완벽하게 하겠다는 마음보다 실험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금방 바뀌고 한번 깊게 몰입해본 기억은 오래갑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고 싶은가? 칙센트미아이가 말한 몰입의 상태, 즉 자의식이 사라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며 과제와 하나가 되는 그 황홀한 경험은 얕은 재미를 쫓아다니는 산만한 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은 집중을 훈련해야 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연봉을 올리거나 승진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상의 만족감과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입니다. 얕은 일들로 하루를 채우면 인생도 얕아지지만 깊은 일로 하루를 채우면 인생은 깊고 단단해집니다. 당신이 집중하는 대상이 곧 당신의 세계가 되고 당신의 현실이 되기 때문이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이거 나 얘기 같은데 하고 마음이 조금이라도 찔렸다가 동시에 그래도 한번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스쳤다면 그 감각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해요. 이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의 뇌와 마음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조금 덜 휘둘리고 조금 더 내 삶을 선택하는 방법을 계속 같이 파볼 거예요. 지금 느끼는 이 작은 결심을 기억해두고 싶다면 잊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두시고 이런 심리 실험들을 계속 함께 해보고 싶으시면 구독도 살짝 걸어두세요. 여러분의 뇌가 깊이 있는 나에게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끝까지 같이 동행해 보겠습니다.